저희는 학교에서 하는 원어 연극이 있거든요. 이제 중문과에서는 중국어로 연극을 하는데 이제 그 연극에서 만났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획이었는데 연습실에 딱 들어갔는데 다들 태도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배우자는 심지어 이제 지각을 한 데다가 귀에 이제 이어폰을 꽂고 딴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싸웠어요. 저렇게 불성실한 학우가 다 있다니.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되게 성실하기도 하고 사람이 되게 솔직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백을 받아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만났을 땐 아닌데 사귀기 훨씬 전에 북한 이주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았고 제가 사실 덕질을 되게 열심히 해서 이제 일단은 사귀려면 말이 잘 통해야 하잖아요. 화제가 맞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중국에 살다 왔는가? 중국 콘텐츠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이제 잘 몰라도 향후 나랑 같이 덕질을 할 의사가 있는가? 이런 게 훨씬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7년인가 8년 정도 살다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이 되게 잘 통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르소설을 쓰는 작가이자 번역가인 김희상입니다. 배우자는 함경북도에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고요. 농촌에서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충청남도에서 태어나서 자라셨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을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흡사해요. 어느 계절에 뭐를 따서 먹고 이제 어느 계절엔 어떻게 하고 속골은 어떻게 먹이고 막 이제 이런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거든요. 쿵짝이 엄청 잘 맞아요. 그렇게 북한에서 살다가 식량난이 생기고 아버님이 중국이 이제 개혁개방 이후로 되게 잘 지낸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갔다 오셨다가 그게 이제 걸린 거예요. 중국에 갔다 오셨어요? 네, 중국에 갔다 왔다가 이제 그게 북한 정부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북을 다 같이 한 케이스예요. 12살인가 그래요. 중국에서 한 7, 8년 정도 산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학교를 나오고 영화를 되게 좋아해서 자기가 영화 감독이 될 줄 알고 박찬욱이 이제 서강대 철학과를 나왔거든요. 자기가 박찬욱이 될 줄 알고 서강대 철학과였다가 너무 고생을 하는 케이스. 사실 철학 개념이 되게 어렵잖아요. 언어적으로도 되게 예민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적응하는 데 좀 오래 걸렸거든요. 철학과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거기서 이제 학점을 말아먹고 이제 중문과에 와서 이제 학점을 만회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북한 이주민도 북한 이주민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통계로는 한 3만 명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는 되게 많은데 그거를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초반에는 사실 이제 북한 이주민이라고 하면 고난의 행군 때 이제 탈북을 한 함경북도 출신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지내보니까 고난의 행군 때문에 탈북한 케이스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있고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라고 하면 그 소수자들도 사실 각자가 다 다른데 우리는 그걸 되게 일반화해서 많이 보잖아요. 소수자는 이러하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 내에서도 목소리가 되게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 이주민 내에서도 성공신화를 이룬 사람이 사실 되게 많아요. 정말 묵묵하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정착을 잘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사례가 다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르고 지식도 다를 수도 있고 관점도 다를 수도 있고요. 가치관도 다 달라요. 그거를 예전엔 제가 좀 뭉뚱그려서 하나로 봤다면 막상 접하고 나니까 한국인이 그러한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보통 걸어다니면서 데이트를 많이 했고 서울 지리를 잘 몰랐어요. 배우자는 대안학교를 천안에서 다녀서 저는 이제 초중고를 다 서울에서 나왔거든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서울 같이 걸어다니면서 보고 아 여기 동네는 이렇구나 저긴 저렇구나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대화를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냉면은 생각보다 별로. 네, 저는 엄청 좋아하는데 배우자는 누가 사줘도 안 먹어요. 맛없다고 그래요. 자기 밍밍해서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돈을 왜 먹냐고. 그럼 함은 냉면은 어떠냐? 네 고향의 맛이다 했더니 그것도 싫어한다고. 그냥 면을 싫어해요. 그러면 뭐 어렸을 때 먹었던 맛으로 찾는 거는 없어요. 오히려 시댁에서는 중국 요리를 많이 해 먹어요. 북한 요리보다는 중국 요리를 제일 많이 해 먹어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내가 이거 10살 전에 엄마가 많이 해줬던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찾진 않잖아요. 뭐 아프거나 이런 특별한 이런 상황이 아니고 잘 안 그러죠. 사실 뭐 딱히 북한 이주민이라는 정체성을 느낄 일이 별로 없긴 하겠네요. 평소에는 그런데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담당 형사를 만나야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북한 이주민인지 이런 상황. 그게 북한 이주민으로 한국에 살면서 불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겪으면 당연히 불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것도 개개인마다 달라서 제 배우자는 1.5세대라 속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굳이 뭐 말이 다르거나 사고방식이 다르거나 이렇진 않으니까. 근데 이제 취업을 할 때는 한국 같은 경우에 군대를 필수로 가잖아요, 남성들이. 북한 이주민 같은 경우는 보통 면제인데 면제 사유가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이제 클릭을 해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들어오지 않고 사위가 하나 들어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잘 맞아서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그나마 대가족인데 대가족이 아닌 케이스도 되게 많잖아요. 혈혈단신 온 케이스도 많고. 그래서 되게 약간 좀 가족에 대한 의미를 크게 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육아할 때도 정말 온 가족이 다 도와줬거든요. 시언니,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진짜 다 번갈아가며 저희 어머니까지 해서 다 번갈아가면서 애를 키워주셨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줘야 한다 하는,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되게 애틋하게 생각하시는 게. 그 얘기가 좀 궁금했어요. 그 혼주를 다. 예, 혼주 되게 많이 했어요. 요즘에도 가끔 하세요. 같이 와서 온 가족을 꾸려가지고 계속 잘 지내고 있는 가정이 워낙 적어서 혼주 부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시부모님도 거절 안 하세요. 다 가서 해요. 제가 이제 충청도로 이사를 와서 시댁이랑 좀 멀어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시댁에 딱 놀러 갔는데 어제는 누가 아기를 데리고 하룻밤 자고 갔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혼주를 내가 섰던 누구누구인데 그 집 애가 저쪽 아파트 옆동에 사는데 엄청 좋다. 나중에 소개시켜주겠다. 막 이렇게 얘기해서 엄청 적극적이세요. 왜냐면 사실 혈혈단신 온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가족이 따로 없잖아요. 나의 과거를 알고 있고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시언니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잖아요. 그래서 북한 얘기를 엄청 좋아했어요. 사실 그 러브스토리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나중에 보면 내려가잖아요. 남한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기서부터는 거의 흥미를 완전 잃어가지고 시언니가 관심 있었던 건 북한 상황, 지금 북한이 어떻게 재현되었고 이런 부분 좋아했고, 그냥 사실 북한 이주민의 모습을 그리는 작품 자체가 워낙 적어서, 물론 거기선 북한 이주민은 아니잖아요. 그냥 북한 사람을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어쨌든 북한 사람이 나오든 아니면 북한 이주민이 나오든 그런 캐릭터가 많이 등장하고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담기는 게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단은 저는 사실 특정 프로그램에서 북한 이주민이 나와서 오늘의 북한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특히나 이제 소수자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데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많이 간과하니까 사실 이제 그거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북한은 이러하다라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냥 하나의 개인적 경험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뭐 상업적인 의도 때문에 조금 더 극화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특정 목소리만 나올 수도 있고. 저는 그래서 사실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사실 그런 프로그램 어떠한 목소리가 나왔냐보다는 왜 어떤 목소리는 저 프로그램에 나올 수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이 많이 가요. 저 그래서 탈북 서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그분의 당사자들이 겪은 목소리인데 난 그 목소리 듣기 싫어요 나서 하지 마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겪은 일을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니까.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런 목소리만 나오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되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사실 어떤 책을 읽었어요. 어떤 학자분이 북한 이주민의 인터뷰를 한 책이었는데, 이것은 내가 인터뷰를 한 인터뷰가 절대 읽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깔고 쓴 듯한 느낌이었어요. 너무 그 시혜적인 시선과 중간에 가난 혐오도 조금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혀 걸러내지 않은 거예요. 전 연구 윤리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나랑 같이 살아가는 실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의 목소리를 살려주겠다는 이름 하에 너무 다 까버리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했었고, 이런 글보다는 차라리 다른 글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약간 욱하는 마음에 썼거든요. 근데 어떻게 잘 돼서 이제 출간이 되었네요. 네. 이런 케이스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이 기회에 북한 이주민에게 좀 더 관심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약간 마중물 같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 이주민 보고 통일의 마중물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에서 나름 영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북한 사람과 이제 연결되는 교량이 되길 원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북한 이주민을 마중물이라고 표현하는 말이 많은데, 북한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왔을 때 마중물이 될 만한 무언가는 사실 되게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하나원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기관도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책이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걸 시작으로 좀 더 많은 북한 이주민에 관련된 목소리를 들어준다든지. 근데 이게 북한 이주민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문제에 모두 적용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장애인분들이 지하철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시위를 하시면은 왜 시위를 하시지? 엘리베이터가 너무 적대. 그래서 그걸 타기가 힘들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도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아. 그건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고쳐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전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북한 이주민에 관련돼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목소리가 있구나. 그럼 우리 사회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인데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지? 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저는 약간 이 책 내면서 나름 부채감이 좀 있었거든요. 제 담긴 이 목소리가 북한 이주민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할까가 크게 좀 많이 걱정이 되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이런 책으로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정책에도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냥 조금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